1. 집문서 한 장,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잠깐만 담보로 맡기면 돼. 우리 곧 결혼하고 평생 갚아줄게. 달콤하게 들리죠? 하지만 그 한 장의 종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사랑을 빌미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려는 위험한 신호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미래와 노후를 단 한 번의 달콤한 말에 맡기지 않는 방법,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분자, 올해 68입니다. 인천 구도심 전통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제 손으로 두 남매를 키워냈습니다. 큰아들은 소아과 의사로 바쁘게 일하고 딸 윤소라는 37살로 살림도 알뜰하게 잘 꾸려나가는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런 딸이 어느 날 연인이 생겼다고 했어요. 봉사 모임에서 만난 서민규라는 남자였습니다. 스스로를 사회적 기업 대표라고 소개하더군요. 말투는 정말 부드럽고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시장 한복판에서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소라 씨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평생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 한겨울 아침 햇살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요. 따뜻함 뒤에 작은 가시 하나가 같이 박힐 때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만난 지 고작 한 달 만에 상견례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죠라면서 말이에요. 두 번째 가시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다음 달에 큰 프로젝트에 들어가거든요. 초기 운영비가 급한데 혹시 소라 씨나 어머님 명의로 단기 대출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자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늘 돈이 급하죠. 하지만 그날 밤 서랍에서 집문서를 꺼내 봤습니다. 가장자리가 달아서 손에 걸리는 우리 집의 소중한 역사가 담긴 문서예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키워가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집문서 위에 누군가의 달콤한 말이 올라타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가 느낀 세 번째 가시였습니다. 다음 날 소라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민규 오빠가 투자자 미팅을 잡아놨대. 근데 우리 쪽에서 담보를 조금만 걸면 투자자들이 더 안심한다고 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거운 경고음이 울렸어요. 사랑의 증거가 왜 담보여야 할까요? 결혼 준비가 왜 우리 가족의 재산 구조를 바꿔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집문서가 사랑의 시험지가 되려던 그날, 시장 상인 엄마인 제가 선택한 방법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근차근 검증하고 기록하고 간단한 질문표를 만들어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3단계 검증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부디 주변 분들에게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소중한 노후와 자녀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바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 단서 수집 칭호와 사진이 진실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민규는 항상 화려한 칭호들을 달고 다녔어요. 대표님, 창립자, 멘토. 듣기 좋은 말들이죠. 상견례 자리에는 액자에 넣은 수상 사진까지 들고 왔어요. 이건 해외에서 받은 상이에요. 사회혁신 부문에서 1위를 했죠. 심사위원장이 스탠퍼드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은 참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오래 장사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물건을 고를 때는 반드시 손으로 만져봐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겉만 번지르르 하면 속은 썩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첫째 아들에게 부탁했어요. 직장 일은 서류가 모든 걸 말해준다. 등기부 법인등본 보증보험. 다종이 위에 진실이 적혀 있어. 아들은 점심시간을 쪼개서 법인등기부 등본을 떼어왔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민규의 회사는 지난 1년 동안 대표가 무려 3번이나 바뀌었더라고요. 회사 주소도 고시원과 공유 오피스 사이를 계속 오갔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인증은 어떻게 됐을까요? 취소 이력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계 미비였어요. 두 번째 단서는 이력서였어요. 민규는 자신을 모 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라고 소개했죠. 아들이 학교에 졸업증명서 온라인 검증을 요청했어요. 돌아온 답장은 아주 간단했어요. 조회 불가. 딱 3글자였어요. 세 번째는 그 수상 사진이었어요. 제가 시장에서 젊은 딸들에게 부탁했어요. 이 사진 좀 찾아봐 줄래? 이미지역 검색을 해봤더니 똑같은 배경에 다른 사람들 얼굴이 붙어 있는 사진들이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상은 유료 참가형 시상식이었어요. 참가비만 내면 누구나 트로피를 들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마치 놀이공원에서 기념품 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소라에게 말했어요. 사진과 칭호는 겉포장일 뿐이야. 우리 가게에도 포장이 예쁜 멸치가 있지만 막상 맛을 보면 싱거울 때가 있잖아. 소라가 잠깐 조용해지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사실 오빠가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보수적이라서 이해를 못한다고 했어요. 사랑은 용기라고 하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그럼 진짜 사랑에 용기가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보자. 우리는 함께 한 장짜리 질문표를 만들었어요. 제목은 담보 없는 사랑 체크리스트였어요. 첫 번째 질문, 담보 없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실 건가요? 두 번째, 법인 보증과 대표. 개인 보증 중 무엇으로 책임을 지실 건가요? 세 번째, 매출과 현금 흐름을 보여줄 계좌 거래 내역, 최근 6개월치를 공개할 수 있으신가요? 네 번째, 외부 투자자 확약서가 있나요? 아니면 구두 약속인가요? 다섯 번째, 만약 사업이 실패했을 때 대응 계획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나요? 만약 민규가 이런 질문들의 대답을 피한다면 그것 자체가 답이에요. 도망가는 것도 하나의 답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다음 날 더욱 확실한 단서 하나가 추가됐어요. 시장 맞은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학생의 증언이었어요. 그분이 여기서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강연료를 받은 다음에 단기 투자를 하라고 문자를 돌렸대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요. 저는 그 연락 기록을 캡처해서 받아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달콤한 단어와 단기 수익 그리고 담보. 이 세 단어가 함께 나타날 때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해요. 이건 제가 시장에서 수십 년간 장사하면서 배운 진리예요. 3. 비밀 해결책 3단계 검증법과 5통의 전화 전략. 자,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챕터는 정말 중요하니까 따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그때 좀 더 꼼꼼히 확인할 걸. 하지만 이미 늦었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단계 검증법만 제대로 따라하신다면 99%의 사기는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1단계 문서 검증 마이너스 사랑은 서류 위에서 숨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문서 검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서류만큼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인 등기부 등본입니다. 여기서 대표자 변동 이력, 주소 변경 기록, 그리고 목적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만약 대표자가 자주 바뀌었다면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대표가 그렇게 자주 바뀌지 않거든요.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인증기관에서 취소나 보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가짜 사회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득과 매출 증빙입니다. 최소 6개월간의 통장 내역과 세금 계산서 실물을 요구하세요. 이때 상대방이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면 거의 100% 핑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수입을 증명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보증 방식으로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의 부동산 담보를 먼저 언급한다면 이건 완전한 레드 플래그입니다. 본인 명의의 자산부터 내놓는 게 정상이거든요. 2단계 행동 인터뷰 마이너스 말은 바뀌지만 행동은 반복됩니다. 두 번째는 행동 인터뷰입니다.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행동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담보 없이 3개월 이상 버틴 사례가 있나요? 이때 날짜, 금액, 상대방 실명까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있다고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손실 분담 비율을 문서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이때 도장을 찍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진짜 사업가라면 이런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 압박을 거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만 가능해요. 다음 주면 기회가 사라져요. 이런 말을 한다면 이건 신뢰의 적입니다. 좋은 기회는 급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3단계 외부 3자 확인 -내 편 말고 종이의 편을 들어라. 마지막 3번째는 외부 3자 확인입니다. 내 감정이나 판단 말고 객관적인 증거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거래처 2곳, 직전 투자자 1곳, 세무대리인 1곳. 이렇게 총 5통의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이 사람이 대금 결제를 제때 했나요? 두 번째, 약속을 깬 적이 있나요? 세 번째, 최근에 채무나 분쟁 문제가 있나요? 이 3가지만 물어보세요. 통화 후에는 반드시 모두 메모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녹취도 정리해 두시고요. 중요한 건 5통 중에 1통이라도 글쎄요. 하면서 뜸을 들인다면 즉시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합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모든 전화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 3단계만 제대로 거치면 열의 9은 결론이 납니다. 부모님, 자녀분께 꼭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사랑은 속도전이 아니고 재정은 눈치 게임이 아니다. 계약과 돈이 끼어들면 검증이 곧 사랑입니다. 의심하는 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더 신중해지는 거예요. 4. 대면 질문표 앞에서 무너지는 말솜씨. 드디어 민규와 직접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질문표 미팅을 잡았어요. 장소는 시장 뒤편에 있는 낡은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플라스틱 탁자 위에 제가 준비한 담보 없는 사랑 체크리스트를 펼쳐 놓았어요. 저는 민규에게 물 한 잔을 밀어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규 씨, 서류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담보 얘기는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죠. 민규는 처음에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어머님, 저를 믿으세요. 요즘 세상은 속도가 생명이에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세상은 순서가 중요해요. 확인하고 약속하고 책임지는 순서 말이에요.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담보 없이 사업을 시작한 사례가 있나요? 민규는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를 물어봤죠. 그런데 민규는 달력을 2번이나 넘겨가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동업자의 실명을 묻자 개인정보라서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민규의 입술이 마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두 번째 질문은 법인 보증과 개인 보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민규는 이렇게 답했어요. 저희는 서로 믿는 관계니까 굳이 문서까지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테이블 위에 질문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문서로 믿습니다. 말보다는 글로 된 약속을 더 신뢰해요. 세 번째 질문은 6개월간의 계좌 내역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민규는 휴대폰을 꺼내다가 말고 다시 웃으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 오늘은 준비가 안 됐네요. 다음에 꼭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의자를 조금 뒤로 밀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담보 얘기를 할 수 없겠네요. 바로 그때 소라가 조용히 꺼낸 한 장의 캡처 파일이 있었습니다. 시장 카페에 돌았던 단기 투자 권유 문자였어요. 거기에는 민규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규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짧지만 무거운 질문이었죠. 민규 씨,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우리 집 문서가 없으면 소라와의 결혼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 민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담보를 보거든요. 바로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랑의 조건이 결국 집문서라는 고백이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은 사랑을 담보로 걸지 않거든요. 그러자 민규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어머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상장도 할 수 있고 해외 진출도. 저는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상장보다는 소라가 받을 상처가 더 걱정됩니다. 커뮤니티 센터 문을 닫고 나오는 길, 소라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떨리는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소라야,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하지만 우리 집문서만은 울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해. 그렇게 우리의 첫 번째 대면은 끝이 났습니다.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진실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을 구별해내는 것이 진짜 사랑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희망의 결론 사랑을 지키는 3가지 습관. 며칠 동안 소라는 말이 없었어요. 밤마다 혼자 울고 낮에는 커튼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소라에게 작은 일을 시켰습니다. 소라야, 멸치 봉지 좀 채워줄래? 소라야, 고추장 간 좀 봐줄래? 살림과 장사는 정말 신기해요. 사람의 마음을 흐르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뚜껑만 열어도 냄새가 빠지고 자연스럽게 간이 맞춰지듯이 말이에요.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소라가 시장 끝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서 잔치국수를 먹으며 말했어요. 엄마, 부끄럽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끄러워할 일 없어. 부끄러움은 배운 흔적이야. 너는 오늘 한 칸 더 자랐다. 이제 마무리로 제가 소라에게 전해준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3가지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 문서 먼저 감정은 나중. 결혼이든 동업이든 투자든 상관없이 종이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계좌 내역, 확약서, 책임에 대한 문서가 없다면 일단 멈추세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문서 없는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두 번째 습관 시간 압박은 멈춤 신호. 이번 주만 가능해요. 오늘 안에 결정해야 해요. 이런 말이 나오면 빨간불이에요. 일단 이틀을 비우세요. 급할수록 더 천천히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좋은 기회는 기다려 주거든요. 세 번째 습관 5통의 전화. 최소한 5곳에는 전화를 해보세요. 거래처 2곳, 직전 투자자 1명, 세무나 노무 전문가 1명, 동종업계 사람 1명. 짧게, 정확히, 그리고 꼭 메모하세요. 사랑은 오해를 줄여주고 검증은 위험을 줄여줍니다. 계절이 2번 더 돌고 우리 가게 앞에 봄 미나리가 파릇파릇 나왔을 때 소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담보는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대답했죠. 맞아. 진짜 사랑은 같이 벌고 같이 지키는 거야.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손으로 당신의 집 문서까지 만지려 하고 있나요? 그 손에 먼저 질문표를 쥐어주세요. 답을 피한다면 그게 바로 답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쉽게 벌린 약속에 맡기기엔 너무 소중해요. 우리 아이들의 앞날은 한 번의 달콤한 말솜씨에 묶어두기엔 너무 길고 넓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누군가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분에게 이 영상을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어느 가정의 소중한 집 문서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미리 눌러두시는 것 잊지 마세요.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3단계 검증법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법원 등기과에서 등기부등본을 뽑아보는 방법도 함께 배워보시고요. 기억하세요. 사랑은 담보가 아닙니다. 확인과 책임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선한 투자와 선한 척하는 투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실용적인 팁들 제가 계속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